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집에서 애 키우는 엄마입니다. 3살짜리와 11개월짜리 딸 둘이 있고요. 요즘 세상에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제가 일을 안 해도 딱히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는 집이라 제 몸을 부엌에만 가져다 놓고 살아도 저희 가정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약사입니다. 내 식구 책임지기에는 다달이 벌어오는 돈 3, 400만 원 정도라 모자랄 때가 많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남편 약국이 영구적인 일이기도 하고 남편이 꾸준히 일만 한다면 저희로서는 연금이 따로 필요 없는 일이기도 한지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고 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행스레 시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을 사는데 돈을 많이 보태주셔서 대출금을 끼지 않고 있고 또 현재 시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 있는데 재개발이 진행되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 이것저것 돈 불려진 것이 많아서 나중에 받아낼 재산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식이라고는 저희 남편이 시댁에서 외동이다 보니 다른 곳에 돈 나갈 일이 없어 온전히 저희가 물려받을 거라 사실 남편이나 저나 당장에 모자란 돈 걱정에 대해서는 크게 하고 살질 않아요. 제가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조금만 서로 만족해하면서 배려하고 살면 걱정 않고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행하고 매사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제 자식들에게조차 신경질과 화를 내는 더러운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시댁에서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바로 같은 아파트 옆동에 위치해 있거든요. 집 사는데 돈을 보태주겠다고 하셔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 어머님, 아버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무조건 조건 맞춰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을 덜컥 사셨다고 하셔서 이 빠른 추진력은 무엇인가 하며 집을 가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같이 살라고 아파트를 하나 사게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천금만금을 얻은 기분이었고 그래서 별말 않고 아파트를 둘러보던 중 아차 싶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시댁과 같은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처음 시부모님 인사드린다고 찾아왔을 적에는 껌껌한 저녁이기도 했고 긴장을 너무 했는지라 옆에서 남편 손에만 이끌려 따라오며 제 몸 단정히 하는 것에 정신없어 주변을 잘 인지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보니 동네도 같고 왜인지 엘리베이터 타는 모양새도 익숙하다 싶었더니만 딱 같은 아파트 옆동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서 시모는 자, 이제 집 다 봤으면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하면서 저희를 우르르 데리고서는 바로 옆동으로 가선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요. 뭐 저희 친정엄마가 워낙 시집살이 같은 걸 안 받고 사신 분이신지라 제가 시댁을 잘못 만나면 어떡하냐는 걱정 같은 건 딱히 하고 산 여자가 아니에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니까 나도 살다 보면 우리 엄마 팔자를 닮아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심적으로도 긴장되고 여전히 불편한 시부모님을 바로 옆에 두고 살아야 한다니 정신이 살짝 까마득했고 더군다나 저는 딱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연애를 한 남편과 살며 집에서 주부로 일할 참이었는데 과연 시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편히 살 수 있을까 싶어 난감하기도 했어요. 다만 우리가 집을 사는 데에 보태준 것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은 당연히 내가 입 다물고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더군요. 시어머니의 저희 집을 향한 소유심 같은 것이었네요. 집을 사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덕에 저희가 지금껏 집 걱정 안 하고 잘 살면서 애 둘 낳고 잘 키우는 것을 두고두고 감사해 했습니다. 절대로 잊으려고 한 적도 없고 바로 옆에 사는 시어머니가 절대로 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도리는 부족함 없이 해서 시부모님이 돈을 써주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고자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시댁에 놀러가서 일 나간 시아버지 없이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데리고 공원을 가 산책을 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먼저 불러주시더니 나중에는 너무 당연한 저의 일상이 되어버려서는 저도 제법 운동하는 기분이 난다며 시어머니와 일주일에 5번 정도는 그렇게 저녁마다 만나 산책을 했어요. 아이가 둘이 되면서부터는 육아가 정신이 없어서 그 핑계로 어머님과 바깥 산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님께서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저희 집을 매일같이 방문하고 계셨기 때문에 딱히 산책을 못 간다는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밥 먹는 것을 유독 좋아하셔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출근하는 시간에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곤 하셨는데 하루는 그게 너무 신혼 초부터 잦았고 거의 반년 정도가 지속이 되다 보니 남편이 참다가 저보다 더 불편하다면서
엄마,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아버지 밥은 차려드리고 온 거지? 라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말에 신경질을 내시면서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며느리 앞에서 그런 무안을 주면 어떡하냐? 네 아버지 목구멍에 넘어가는 밥보다 내 새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이 더 중하니까 확인하러 오는 거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남편은 약사라서 약국 오픈을 조금 늦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밥 먹고 일부러 운동 겸 걸어서 약국으로 가느라고 1시간 정도는 오픈 시간보다 한참 전에 출발을 해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시각에 밥을 먹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도 돈 벌어오는 남편 기특하다며 당연스레 주부니까 밥을 차려줬는데 옆에서 시어머니는 그걸 감시하겠다고 결혼 초부터 저희 집에 와 자연스레 아침을 먹는 것이었어요. 뒷골이 오싹했죠. 그간 오셔서 내가 아침으로 차려내는 반찬들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말입니다. 다행히 어머님이 매번 오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봐서라도 아침을 대충 차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만들었느라 아쉬운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도 지금까지 애를 하나 낳고 둘을 낳아도 한결같이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겠다며 찾아오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저는 그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상 차려내는 게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은 저녁대로 일주일에 5번 정도는 농담 아니라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저녁 시간에 부엌 의자에 앉아 저 혹은 아이와 얘기를 한다고 시간을 보내셨는지라 어머님께서 오신 김에 저녁도 같이 드시고 가세요. 라는 말을 자연스레 해야 했고요. 이 소리를 안 하면 어머님은 결국 혼자 부엌에서 제 주변을 서성이다가 넌 왜 시어머니가 있는데 저녁 한번 먹고 가란 말을 안 하냐? 라며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일을 2번 겪고 나서야 무조건 시어머니가 계시면 저녁을 드시고 가라고 먼저 말을 꺼내야 어머님이 화가 안 나신다는 것을 알아챘고요. 그렇게 매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밥 먹고 가라고 하니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제가 굳이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알아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밥을 먹거나 조금 늦게 남편이 퇴근을 해서 같이 밥을 못 먹기라도 하면 굳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늦은 시각 같이 저녁을 먹고는 집으로 돌아가곤 하셨어요. 그쯤 되니 시아버지는 도대체 집에서 밥을 제대로 잡수고 계신가 싶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안부인사 차원에서 따로 전화를 드려 일 때문에 얼굴 뵙기가 힘들다며 저희 집으로 와서 진지라도 좀 잡수고 가시라는 마음에는 없지만 며느리로서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가뜩이나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텐데 나까지 가셔야 되나. 안 그래도 나도 네 어머니 좀 집에 붙잡아 놓고 싶은데 그 사람은 며느리가 예쁘다면서 매일같이 너희 집으로 가는구나. 나야 뭐 자식이 부모와 함께 잘 어울려주니 고맙고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라고 말입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알랑방구를 까셨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에 거의 매일을 새벽 시간과 저녁이 찾아와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반찬을 살피는 시어머니신데 그걸 자식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시아버지의 눈치 없는 말씀과 또 정말 해맞게 말씀하시는 그 말투에서 전 또 한 번 난감하다며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집들도 다 시부모가 집을 사주면 일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새벽상과 저녁상을 얻어먹는 건지 그냥 집을 사주고서는 가끔 오셔서 밥이라도 같이 하며 잘 지낼 수는 없는 건지 정말 불편해 죽겠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참아낼 수 있었어요. 어차피 저도 밥을 차려 먹어야 하는 거니 사람 하나 더 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잊으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예의 따위를 전혀 갖추지 않고 무례하게 구시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를 대할 때였죠. 딸내미 집이니까 엄마가 한 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를 마치 바이러스 대하듯이 집안에서 볼 때마다 어머 왜 오셨어요? 라며 후다닥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도망쳐 나가신다거나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저와 함께 밥을 먹거나 다과를 나누고 있는 꼴을 귀엽고 보기가 싫다면서 인상을 잔뜩 구기시곤 그렇게나 혼잣말을 해대셨습니다. 왜 아줌마들이 그냥 혼잣말을 할 때 목소리 엄청 크게 내고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들으란 식으로 짜증내는 거 있잖아요. 딱 그 짝이었어요. 할 일이 없는 것들이 모여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원.
나는 여기를 왜 왔나? 와서 며느리랑 얘기 한 번을 제대로 못 해보겠네. 라면서 옆에서 저희 애꿎은 책장을 만지다가도 이런 소리를 하시고 또 애꿎은 TV 채널을 돌리다가도 푹 한숨을 쉬면서 이런 소리를 하시고 그러니 집에 찾아온 저희 엄마 속이 편했을 리가요. 처음 저희 어머니를 대할 때부터 그리 진심이 담긴 채 예의를 갖추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집 사줬다면서 그 소리를 저희 엄마 앞에서 몇 번이나 하며 내 집에 사는 며느리니까 내가 알아서 간수하고 살아도 되죠 사돈? 라면서 며느리를 물건 마냥 얘기하고 의시대던 시모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집안에서 엄마를 보기만 하면 이 난리를 치셨습니다.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세 번 올까 말까 하셨던 저희 엄마를 볼 때마다 자기 집에 쳐들어온 이방인 마냥 불편해하는 티를 팍팍 내셨답니다. 좋은 모녀가 있는 걸 보면 알아서 빠져주실 법도 한데 오히려 더 대화에 껴서는 혹여나 자기 뒷담화라도 까는 게 아닌지 들어봐야겠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의자를 당겨 옆에 앉히셨고요. 그 밖에도 뭐 제가 감히 저희 친정엄마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 떠올려 보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저를 우습게 알았으면 저희 엄마도 우습게 아시나 싶어 울컥한 순간도 많았는데 어쩌겠나요. 집을 시어머니가 해주신 게 맞긴 맞고 저희 엄마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절대로 시어머니께 함부로 나서지도 못한 채 늘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찾아와서 나는 죄송하단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제게는 엄마의 이 말 한마디가 참 가슴이 찢어지는 말이었죠. 문제는 그런 소리를 하도 듣고 살다 보니 저희 엄마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겁내기 시작하셨어요. 또 혹여나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 말입니다. 하도 작년부터 집에 오기를 꺼려하고 딸이 밥 한 번 차려주려고 해도 한사코 거부만 하시더니 급기야 저를 향해서 친정으로도 찾아오지 말고 시어머니 옆에서 기분 잘 맞춰드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고 결국 저는 코로나 시국에는 또 코로나 때문이라며 엄마 얼굴을 오래도록 보지 못하다가 급기야 올해가 지나 반년이 다 되어가는 때에야 엄마를 집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좁아터진 친정집에서 엄마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 딴에는 제 집에서 더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부담스럽고 시엄마 볼까봐 긴장되어 오기 싫다는 엄마를 겨우 집에 초대했던 날, 시어머니께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집에 남편 손님이 오니 불편하니 오지 말아달라는 말을 작성하고 전날 꺼냈습니다. 당연히 시모입에서는 입이 삐쭉 튀어나와 있었지만 옆에서 남편이 우리도 편하게 손님 좀 초대하자 라면서 거들어주니 시모도 어쩔 수 없다면서 누구인지를 막 물어보다가 금세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시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서 일이 다 꼬이고야 말았습니다. 엄마가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오셔서는 본인이 딸한테 밥을 차려주고 싶었다면서 바리바리 싸우신 재료들로 막 요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또 딸 봐서 해주고 하시니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엄마 밥이 그리워서 엄마랑 같이 부엌에서 한참 요리를 하고 웃고 수다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엄마의 손에서 차려진 10첩의 밥상이 저희 집 식탁에 차려져서는 남편도 아이들도 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저를 겨우 몇 수가 들며 정갈한 식사를 하던 그때에 설마 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에서 딱 30분 정도 지나간 시점에 밖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더라고요. 들어오면서부터 손님이 누군데 결혼하고 일이 처음으로 집에 손님을 맞이하냐 면서 혼자 한참 제 말에 의아했던 것을 곰곰이 생각했다가 와봤다며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서 들어오는 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를 보신 순간 이럴 줄 알았어 이것들 없는 것들이 하여튼 궁상은 텄던다니까 내 아들 집에 기어코 와가지고 귀한 밥을 얻어먹고 싶었던 거요 사돈 시부 뭐 어려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출가 외인인 딸내미 집을 결혼하고서 도대체 몇 번을 찾아오시는 거요 라면서 화를 내시는데 어찌나 불같이 화를 내시던지 저희 엄마가 밥을 먹다 말고서 식탁 위에 서서는 죄인 마냥 가만히 두 손을 모아 경직되어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당연히 저희 엄마 얼굴을 보기 힘들다면서 엄마, 장모님이야 말 가려서 해. 자주도 아니고 1년에 겨우 한 번 보고 매시는 건데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라며 애들도 듣는데 어른스럽게 좀 행동을 하라며 막 딸내미 귀를 막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에 꼭지가 틀렸는지 더욱 빡이 치셨습니다.
마치 분노 조절 장애 버튼 하나를 눌러버린 것처럼 감정이 동요해서는 무엇이 어쩌고 어째?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불편한 사돈 얼굴 봐야 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너 지금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냐? 집 사준 애미한테 할 소리냐고. 초대를 하려면 나를 초대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한 사돈을 초대해 놓고선 나를 따돌려? 왜 나를 따돌리냐? 장모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아님 너야? 며느리 네가 나 빼놓고 밥해 먹자고 부른 거야? 어? 라면서 남편을 향했다 저를 향해 역정을 내며 유치하게 따돌리고 말고 하는 문제라며 막 잡아떼며 제 탓을 하시는데 진짜 어이가 너무 없었어요. 어머님, 집 해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엄마한테 밥 한 끼 차려주고자 어쩌다 부른 겁니다. 이걸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 달래시면 저도 이제는 어머님 집에 못 드려요. 집에 계속 와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차려주는 밥 공짜로 얻어먹고 가실 거면 저 그냥 이혼하고 차라리 제가 이 집을 나갈게요. 저도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 욕보이는 시모는 절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라면서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 절대로 뒤지지 않고 한번 해볼 만큼 해보라는 식으로 작정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꼭지돈 시어머니가 저희 앞에서 벗어나고는 식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애미한테는 한번 해주지를 않던 반찬들을 네 어미한테는 꼴에 없이 사는 애미라고 잘도 챙겨주려 했나보다 너. 이게 다 뭐니? 이거 다 나 안 주려고 오지 말라 했던 거야? 저거 완전 싹수가 노란 년이네 정말. 라면서 남편을 향해 제 욕을 함께 해달라는 식으로 두 손을 양껏 쥐고서는 승질을 부리다가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남편이 저희 엄마 걱정이 된다면서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저희가 그냥 밖에서 맛있는 거 사드렸어야 하는데 괜히 오셔서는 음식도 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며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하자 시어머니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드셨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사돈이 만든 음식이었어? 비린내 나서 죽겠는 이 음식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겨우 반찬 몇 개 만들어 놓고는 생색은 역겨워 죽겠네 정말. 라며 그 위에 침을 퇴하고 뱉는데 아 정말 시어머니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시고 마신 것이었습니다. 감히 내 엄마가 차려준 밥을 제대로 다 먹지도 못했는데 침을 뱉어버린 그것도 모자라 비린내 난다며 역겹다는 욕설을 쏟아낸 심호를 살려두는 건 제가 딸로서 엄마에게 짓는 대역죄나 마찬가지라 생각했습니다. 진짜 못 봐주겠네 이 무자비한 옆했네. 너 어디 한번 오늘 나한테 죽고 같이 지옥 가자. 나는 너 죽이고 지옥 가고 너는 오늘 한 짓거리로 철리기 지옥불에 떨어져 버릴 줄 알아라. 라며 남편이 보는 앞에서 시모의 얼굴에 뺨을 갈겨버렸네요. 며느리 손에 뺨 맞고 충격을 받은 시모는 네가 감히? 라며 아픈 뺨만 부여잡고는 다시 제 남편을 바라보며 제 욕을 퍼붓다 달려들려 하셨고 시모가 달려들던 그 순간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똑같이 시모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이 감히 말릴 새도 없었어요. 시모의 볼을 꼬집어 당기면서 비명을 지르는 시모 얼굴에 아주 통쾌함을 느끼며 소리 지르지 말라고 뺨을 한 대 더 갈겨버렸습니다. 내 엄마가 차려준 음식에 건방지게 침을 뱉어? 나 오늘부로 네 아들이랑 이혼하고 네 며느리 아니다. 우리 엄마한테 한 거 내가 그대로 응징해줄게. 라면서 그년 얼굴을 지가 침 뱉은 우리 엄마 음식 위에다가 밀어버리기를 몇 번 하고 나니 식탁은 개박살이 날 만큼 엉망진창이었고 시모 얼굴은 갖가지 반찬에 범벅이 되어서는 무지개 빛깔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모는 거의 제 손에 눈도 못 뜰 정도로 얼굴이 뭉개져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 나 네 엄마 이제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야. 라는 말과 함께 옆에서 울며 말리던 저희 엄마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애들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서 오로지 저 낳아준 저희 엄마만 생각하면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희 남편은 애들을 싹 다 시댁에 맡기고는 와서 제게 용서를 구하다가 결국엔 안 되겠는지 심으로 끌고 왔더군요. 애들도 놔두고 이혼한다 혼자 집 나간 저를 붙잡겠다고 시모는 급기야 남편 옆에서 저 하나 마음 돌리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전 시모가 제 앞에서 정수리를 보이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시모가 꿇고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모습이 참 후련하더군요.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사과를 해야죠. 당신이 침 뱉었잖아. 무식하고 역겨워 정말. 이라며 시모를 끌고 저희 엄마 앞으로 데려다 앉혔고 시모는 결국 저희 엄마한테까지 사과를 제대로 하셨습니다.
머리 위 그 정수리를 보이며 말이죠. 저는 그렇게 그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시모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엄마를 보며 이혼 얘기를 철회했습니다. 시모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혹여나 시모가 또 집에 와서 밥 얻어먹는 짓을 할까 싶어 일부러 당분간은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하며 눈도 안 마주치고 그날 시모를 돌려보냈어요. 저는 하루 더 저희 친정에 머물면서 엄마 밥을 제대로 먹고서야 집으로 돌아왔고요. 집으로 와보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던 것이 스트레스였는지 창피했던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 얼굴을 제게 조금도 보여주질 않네요. 그게 고마워서 지금도 열심히 용서를 하지 않는 척을 해대며 센 며느리로 작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